뭐 하는 거냐면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데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을 정의한다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뭐 한글로 풀어 쓰든 식으로 풀어 써놓든 이거를 찾는 거야. 오케이?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럼 초항이 1이고 어떤 숫자 1에서부터 3씩 더해가는 그런 수열이 있어. 그럼 우리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 수열을 3n-2라는 요런 식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 즉 그럼 너희는 이제 수열을 정의한다를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있냐면 식을 세우는 거지. 일반항을 찾는 거야. 일반항 AN을 찾아서 수열을 정해놓는 거지. AN이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수 AN은 무슨 수열로 정의가 된 거야? 초항이 4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수열 일반항을 찾으면 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럼 일반항은 있잖아. 내가 원하는 모든 항의 값을 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첫 번째 항 찾고 싶으면 1 대입하면 되고 다섯 번째 항 찾고 싶으면 5 대입하면 되고 뭐 10번째 항 찾고 싶으면 10 대입하면 되고 여기 앞에 봐야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치? 근데 그런 식 말고 봐봐. 요런 식 한번 봐봐. 첫 번째 항은 4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봐봐. n에다가 내가 1 대입해 볼게. 뭐 나와? 불러봐. 요 식에 A, 2는 A1 플러스 3이야. A1이 얼만데? 얼마? 7. 이렇게 두 번째 찾았지? 그치? n에다 2 대입해봐. 불러. A3은 A2 3 얼마야? 10. 야, 그럼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모든 항의 값 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써놓은 것도 수열을 정의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 n번째 항 그 다음 항이지. 그치? 이 둘을 이웃하는 항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럼 그치? 가로 붙어있는 항이잖아. 그치?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거야. 요걸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고요. 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점화식.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이거 알았지? 요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항 AN을 찾는 방법이 있고 점화식을 이용하여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수열을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 좋은데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 요 식만 보고 있잖아? 20번째 항. 내가 원하는 항을 바로바로 찾기가 좀 힘들어.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찾아 나가야지. 1500번째 항이 얼마냐? 요렇게 주어져 있다? 20번째 항 찾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20 집어넣으면 되고 500번째 항 찾고 싶으면 50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그치? 내가 원하는 항의 값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반면 요렇게 주어져 있는 녀석들은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 나오고 2 대입해야 세 번째 항 나오고 3 대입해야 네 번째 항 나오고 그치? 4 대입해야 다섯 번째 항 나오고 이래 그치? 그럼 내가 20번째 항을 찾아보려면 적어도 1부터 19까지는 대입을 해봐야 돼 그치?
너무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사실 첫 번째가 이 점화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 일반항 찾는 게 주 목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많이 축소를 시켜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얘가 점화식이 교육과정에 전부 다 있을 때는 일반항 찾는 방법, 이렇게 생긴 식은 이렇게 일반항 찾고 저렇게 생긴 식은 저렇게 찾는다를 한 9가지 정도를 알려줬거든, 고등학생들한테. 좀 심화 과정까지 배우면 한 17개 정도를 알려줬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몇 개밖에 안 남았냐면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근데 안타까운 건 정석책에도 아직 문제는 남아있고요. 센에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일반항 찾는 게. 왜냐면 그게 그만큼 중요해. 이게 왜 남아있냐면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도 없는데 왜 남아있지? 되게 웃긴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막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시험에 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요 파트. 왜냐면 그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 찾는 요걸 빼면 사실 이 파트가 어려운 게 없거든.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맛배기로 우리는 몇 개만 좀 골라서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누가 아침부터 기본적인 점화식. 아주 기본적인 점화식들을 소개해 줄 겁니다. 기본적인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들을 알려드릴 거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점화식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봐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k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k는 상수예요. 자, n은 뭐 이런 말이 다 써져 있어야 돼. 1, 2, 3 띵띵띵띵 이런 말들이 써 있어야 돼.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봐봐. 몇 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 요 녀석 다음 항이지. 봐봐. n번째 항에다가 k를 곱한 게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건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 공차는 얼마일까? 그쵸.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 그럼 공차가 k인 등차 수열. 우리의 목적은 일단 이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거든. 그럼 난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알아 몰라? 알아. 그치?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해서 일반항을 찾아내면 됩니다. 알았죠? 공차는 알았고 문제의 어딘가에 또 초항을 찾을 수 있는 힌트 같은 게 있겠지. 초항이 몇이다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초항이 찾을 수 있는 무언가 힌트가 언급이 돼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공식을 이용해서 an을 찾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요런 식 볼까요?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자, a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부를까? 요거 이름이 뭐였을까? 이름이 뭐예요? 요 녀석 이름이 뭐예요? 요 녀석을 뭐라고 불러?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죠. 오랜만에 보죠. 세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녀석의 2배가 앞뒤 2개 합과 똑같다 써져 있고 n번째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이니까 이게 연속된 3개의 항이잖아. 그치? 연속된 3개의 항 중에 가운데 거의 2배가 앞뒤 2개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니까 아, 요 녀석이 등차 중항이구나 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도 아,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만 보고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공차를 찾기 위해선 문제의 또 다른 힌트들을 파악을 해서 초항이나 공차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얘도 어쨌든 일반항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용하면 an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an 더하기 1은 an 곱하기 k. 역시 k도 상수입니다.
자, 그럼 역시 이 녀석은 n번장에다가 상수를 곱한 게 다음항이 됐네.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등비 수열이란 얘기야. 공비가 얼마인? 그치? 등비 수열의 정의가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의 정의. 그치? 대봐, 등비 수열 정의가 뭐라고? 그렇죠?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의 정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공비가 K인 등비 수열. 이란 얘기고요. 등비 수열 일반항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이거 가지고 AN을 찾을 거야. 알았지? AN 왜 찾아? 문제에서 대부분 문제들이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 찾으라고 물어봐. 아니 뭐 특정한 뭐 20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일반항 찾아서 20을 대입하는 게 빠르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은 요런 녀석입니다.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써 있으면 요 녀석을 뭐라고 불렀어? 등비 중항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 두 녀석의 곱과 같은 상태. 그렇죠?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니까. 그렇지? 연속된 항의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과 똑같다. 얘가 등비 중항이니까 지금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다만 요것만 가지고 공비를 찾기는 조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힌트를 얻어내서 어쨌든 그 공식을 이용하여 AN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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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을 이용하여 AN을 찾아야 합니다. 요런 파트입니다. 빠밤, 빠밤, 빰빰빰. 15-1번 볼까요? 기본 문제. 뿌뿌뿌뿌뿌뿌뿌. 자, 기본 문제 15-1번. 쭈쭈쭈쭈쭈쭈쭈쭈. 자, 봅시다. 자, 첫째 항 A10과 10번째까지 합은 우리 S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A10하고 S10을 구하랍니다. 우리 요 파트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요 앞단원까지의 모든 지식이 빠짐없이 들어있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첫 번째 A1은 1이고요. A2는 3이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2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를 만족을 시킨답니다. 그때 뭐 10번째 항을 찾아보래요. 10번째 항을 찾으려면 있잖아. 봐봐. 요렇게 할 수도 있어. AN 플러스 2는 2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써놓고 n에다 1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럼 A3은 2A2 빼기 A1. A2, A1 문제에 다 주어져 있으니까 A3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아, 그치? 6에서 1 빼면 5, 그치? 그럼 n에다가 2 대입하면 오씨, 막 이렇게 대입하면 차례대로 쭉쭉쭉쭉 찾다 보면 10번째 찾을 수 있겠지, 그치?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치? 충분히 쭉 오랫동안 해줘야 되니까 이 짓이 너무 하기 힘들다 이거야. 만약에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있잖아. 문제에서 비교적 가까운 항의 값을 물어봐. 뭐 6번째, 뭐 4번째 항의 값이 얼마니? 이럴 땐 있잖아. 그냥 일씩 이렇게 대입해서 찾는 게 당연히 더 빠르겠지, 그치? 뭐 일반항, 맨날 일반항 찾는 게 뭐 베스트다 이건 아니야. 여기서는 의외로 점화식 파트에서 꽤 가까운 항의 값을 찾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 뭐 길어야 한 7번째 막 이렇게 나와. 7번째 항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1부터 차례대로 탁탁탁탁탁 대입해서 일반항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일반항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봐봐. 그럼 등차 수열인 걸 알았어. 여기서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공차가 얼마인 거야? 2인 거고 초항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자, 그럼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 다시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고 그때 n의 개수는 공차입니다. 그럼 들어봤지? 그치? 이거 가지고 세우는 거야. 알았지? 그럼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봤지, 채영아? 들어봤죠? 자, 그럼 우리 10번째 항 찾으래. 얼마야? 19. 뭐 이건 뭐 초등학교 2학년도 찾죠 이제. 자, 뭐 찾으래? S10 찾으래. S10 등차 수열 합공식 기억나나 모르겠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 얼마? 끝항 얼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등차 수열 합공식 2개 중에 초항하고 끝항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 쓰는 거예요. 2번.
A1은 3이고요. A2는 6입니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짠짠짠. 자, 요 녀석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식이죠. 그쵸? 그치? 아, 그럼 AN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근데 공비가 얼마야, 그럼? 2야, 그치? 공비가 얼마가 곱해지는 값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 3 곱하기 2에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AR에 n-1승. 지금 막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지? 그치? 요 파트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쯤 와서 수열이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밖에 없어. 뭐? 이전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 거. 오케이?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합공식, 등차 중앙,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합공식, 이런 것들, 시그마 공식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일단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어느 정도 좀 쉽게 될 거야. 그럼 10번째 항 찾으래. 어떻게 할 거야? 3 곱하기 2에 구승 뭐 이렇게만 쓰죠, 뭐. 그쵸? 자, S10 찾으래. 자, 이건 뭐 써야 돼?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써야지, 그치? 자, 불러.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R-1분의 초항 3 괄호 아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빠밤 빰빰빰 짜짜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야. 봐봐. 자, 잘 봐. 요 파트가 15-2번은 일단은 안 할 거고 15-3번부터 보면 15-3번의 1번 문제 봐봐.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 15-4번의 1번 봐봐. 관계식을 구하여라. 15-4번의 1번. 4번의 1번. 15-5번의 1번. 관계식을 구하여라. 15-6번의 1번. 관계식을 구하여라. 15-7번의 1번. 관계식을 구하여라.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이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활용 문제를 읽고.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이 귀납적으로 내 손으로 직접 정의하는 것. 오케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활용 문제 느낌 같은 거야. 말들 길고 무슨 뭐 실생활과 이렇게 관련돼 있어서 막 관계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세우는 건 좀 쉬운 것만 해볼게요. 자, 볼게. 자, 관계식을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면 슝슝슝슝슝슝슝슝슝 관계식을 찾는 법, 일명 점화식을 세우기, 점화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봐봐. 이 식을 딱 보고 이게 n번째랑 n 플러스 1은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당연히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해보냐면 몇 개를 처음 진짜 일일이 찾아보는 거지. 즉 얘가 얼만지, 얘가 얼만지, 얘가 얼만지, 띠리리리링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찾아보는 거야. 오케이? 얘를 찾아서 이 항 사이에 이게 제일 중요해. 직접 찾아서 항 사이의 관계를 추론을 하여 도출해내는 거죠. 오씨, 말이 너무 어렵나? 봐봐. 자, 짜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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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등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왜 맞다고 했어? 맞다고 하냐? 아, 그런 거야? 등차 수열 아니, 등비 수열이야? 아니지. 등차 등비는 무슨 뭐 점화식 세우고 나발이고 할 거 없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알았지?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뭐. 봐봐. 일반항 바로 세울 수 있겠어? 못 세우지. 봐봐.
차이 얼마야? 얼마야? 얼마? 그치? 봐봐.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얼마를 더한 거야? 1.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얼마를 더했어? 2.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얼마를 더한 거야? 3. 규칙이 보여? 쭈루루루룩. 질문.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얼마를 더했을까요? n을 더했겠죠. 항 번호 규칙을 좀 잘 봐야 돼. 뒤에가 1, 2, 2, 3, 3 이렇게 생겼다고. 그치? 이게 뭐야? 점화식이야. 그치? 이해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그럼 이 차이를 관찰해야 되냐? 맨날 차이를 관찰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맨날 차이를 관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뭘 좀 봐야 되냐면 얘네들을 최소한 한 네 번째까지는 찾아야 되거든.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내고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내고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낼 때 그 찾아내는 규칙을 관찰해야 관계식을 추론해낼 수 있어. 도출해낼 수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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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방법이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 방법으로 좀 관찰이 힘든 문제들도 분명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고요. 금송아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참고로 있잖아.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알았죠? 마지막 시험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수업 오늘까지 해서 그냥 딱 끝내고 마지막 수업을 수업 시간에 마지막 시험은 수업 시간에 볼 겁니다. 시험 범위는 수학원 전범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수열만 볼 거예요. 알았죠? 수열만. 자, 수열만. 전범위라고 하면 애들 막 표정 막 일그러지고 누가 이렇게 나를 찾지? 아침부터?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제일 쉬운 게 무엇이냐? 의학 15-3번입니다. 자, 볼게요.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부부니까 이제 한 쌍에 두 명씩이야. 그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자,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는 총 횟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봐봐. 그럼 A1 얼마야? 몇 쌍의 부부가 있는 거야, A1은? 한 쌍의 부부가 있어. 그럼 나랑 내 마누라랑 이렇게 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기 배우자랑 악수해, 안 해? 안 해. 그럼 악수가 총 몇 번 이루어졌어? 빵번 이루어졌어. 오케이? 두 쌍의 부부가 있어. 남자 1, 여자 1. 남자 2, 여자 2. 둘이 부부야. 둘이 부부야. 얘는 악수해, 안 해? 악수하고 악수하지. 악수 몇 번 했어? 오케이? 슉슉슉. 이거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 동그라미 1, 세모 1, 동그라미 2, 세모 2, 동그라미 3, 세모 3. 봐봐. 악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치?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해야지 어쩌겠어? 여기까지 보고 규칙 찾겠어? 진짜 여기까지 보고 규칙을 찾겠어? 그래? 네 번째 얼마야? 규칙 찾겠다며? 뭐야? 규칙 찾겠어? 물어보니까 내가 막 이랬잖아? 네 번째 얼마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렵다고 봐봐. 자, 네 번째. 단상이 추가됐어. 뭘 관찰할 거냐? 얼마만큼이 늘어나는지만 관찰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부부일 때 빵이었다가 얼마가 늘어났어? 4가 늘어났지. 얘는 얼마가 늘어났어? 8이 늘어났지. 봐봐. 여긴 얼마가 늘어난지 보면 기존 거 지우고 한 쌍의 부부가 지금 세 쌍이 있었는데 한 쌍이 더 추가가 됐다고 쳐봐. 한 쌍이 추가가 됐을 때 새롭게 생기는 악수만 볼 거야. 즉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끼리 악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포함돼서 악수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만 추가됐어. 그치? 이해돼? 즉 플러스 8 얼마가 추가돼? 플러스 12가 추가돼.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식을 세워버릇해야 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 4를 더했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얼마를 더해? 8을 더했지. 네 번째 항은 지금 세 번째 항에다 얼마를 더했어? 12를 더했지. 그치? 다섯 번째 항은 그럼 네 번째 항에 얼마를 더하겠어? 규칙이 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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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럼 n번째 항에 얼마를 더할게? 4n. 됐나요? 얘가 문제가 뭐래?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래. 근데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항은 알고 있어야지. 왜? 그래야 여기다 1을 대입해서 A2는 A1 플러스 4 해서 얘를 찾으려면 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답지에는 얘에다가 A1은 0이다. 이것까지 하나만 써주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항은 하나 주어져 있어야 대입해서 그 다음 항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쵸? 첫 번째 항은 하나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항 구하래. 그럼 어쩌라는 거야?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가지고 다섯 번째 항 찾으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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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에 일반항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나 정석에도 있고 센 애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풀어볼게. 내가 유제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제 하나를. 자, 짜짜짜. 자, 유제 여기 하나 풀어줘야 돼. 둥둥둥둥. 아이고, 요 파트가 이게 쉽게 수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 그냥 교육과정에 없는 것까지 다 알려줘라 라고 하면 아싸리 되게 어렵게 수업을 하는 거는 다 알려줄 수는 있거든. 근데 이거를 몇 개를 걸러가지고 알려주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봐봐. 자, 어떤 형태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an 더하기 1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말하는 거야.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녀석 배웠잖아.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이야. K가 상수일 때, 그치? 근데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이거 뭐야? 어떤 n에 관한 식이 써져 있는 거지. 즉 일정한 값을 더하는 게 아니야. 더하는 값이 계속 바뀌어.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야?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오케이?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럼 요런 꼴일 때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 아 근데 잠깐만 옷 좀 벗자. 내가 오늘 더울 걸 대비해서 안에다 반팔 입고 왔어요. 아 더워가지고. 그렇지. 자 봅시다. 문제가 유제 15-4번. 바로 문제를 풀어줄게. 2 하고 A1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마이너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볼까요?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은 2N 마이너스 1이라고 AN을 이항시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n에다가 1 대입해봐. 불러. A2 빼기 A1은 봐봐.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1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2 대입해봐. A2는 3 대입하면 쭉 해서 어디까지 대입하냐면 n-1까지 대입합니다. 대입해봐. n 빼기 a 2n-3 그치? 해서 얘를 통째로 다 더할 거예요. 그럼 좌변끼리 더하면 축차 대입 띡띡띡띡띡 없어져. 그치? 뭐만 남아? 이것만 남지. 그치? 자 우변을 뭐라고 쓸 거냐? 요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집어넣어서 더한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쓸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1. 이해돼? 1 대입하면 얘 나오고 2 대입하면 얘 나오고 3 대입하면 얘 나오고 돼? 돼? 이게 세워져야 돼. 알았지?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모양 K로 바꿔서 그대로 쓰면 돼. 다만 N-1까지만이야.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이 밖으로 빼고 얘 몇 번 공식? 1번 공식 불러. 끝에가 N-1이다 불러. 2분의 N-1 곱하기 N 빼기 상수는 N-1번 있겠죠. 그쵸? 뭔 말인지 알겠니? 상수는 알겠어? 채영이 알겠어? N-1번 있어요. 그쵸? 알겠어 태민이? 알겠어? 이거 정리하면 뭐만 남아?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뭐 이렇게 남나요? 근데 이게 뭐라고? AN 빼기 A1 그치? 내가 찾는 AN은 어떻게 생겼다?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다. 요 딱으로 생겼다는 거야. 일반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거지 같죠? 좀 어려워요. 시험에는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알았죠?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요런 것도 있다라는 요렇게 생긴 녀석은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찾아야 돼. 점화식이 뭐가 문제냐면 식이 생겨먹은 꼬라지에 따라서 점화식을 찾는 방법이 다 달라.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점화식이 생겨먹은 꼬라지가 다른 게 5가지가 있어. 그럼 일반항 찾는 방법 5가지. 점화식 하여튼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좀씩 어려워지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의 목적은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건 2가지야. 첫 번째 뭐라고? 점화식 세우는 거. 점화식을 만드는 거. 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그 점화식을 세운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게 두 번째이긴 한데 이 녀석은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많이 빠져 있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센으로 수학 원수업을 들을 친구들한테는 이 점화식을 찾는 방법을 유형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거라기보다 센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점화식들은 다 수업 시간에 알려는 드릴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15-4번 볼게요. 15-4번 슝슝슝슝슝슝. 자, 얘도 점화식을 만들래. 관계식을 만들으래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 문제 읽어보면 규칙에 따라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가 된대요. 1단계 통과했을 때 몇 점이래?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읽어보면 이 게임에서 N단계 통과했을 때 점수를 AN이라고 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A1이 1이라는 거야. 오케이? 됐죠?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니까. 근데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규칙을 읽어보면 그냥 뭐 N단계를 통과해야 N 플러스 1단계를 넘어갈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잖아. 그치? 자, 거기서부터 잘 봐봐. N단계를 통과하면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뭐라고 써있어 그 뒤에? N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가 얼만데? 이건데. 그치? 추가로 부여된대. 뭐가? N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에 3의 N승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된대. 이해됐니? 통과했을 때 점수에 그 점수에 요 점수가 또 추가로 부과된대. 요 점수에다가 요 점수에 요만큼 배가 추가로 부여된대. 이게 몇 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야?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야.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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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럼 얘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이거 묶어내면 뭐만 남아? 3의 N승 곱하기 AN 요렇게만 남죠 지금. 이거 묶어내면 얘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그치? 1은 뭐 다음은 마이너스 1이랑 없어질 거야. 그냥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식이 찾아집니다. 알았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관찰해볼 필요 없이 그냥 문제에서 뭐 N 플러스 1단계 점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식을 세워버리는 거죠. 그대로 그냥 식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 하래? 5번째 항 찾으래. 그치? 봐봐. 5번째 항 어떻게 찾냐면 여기다 1 대입해봐. 불러. A 2는 1 대입한 거야. 불러. 3 곱하기 A1 얼마래? 1 얼마?
3이야. 자, n에다 2 대입해봐. a. 3은 9 곱하기 a 2니까 이거 얼마야? 27이야. 그치? 뭐 a 4는 3 대입한 거야. 아니야. 3 대입한 거야. 3 대입한 거. 봐봐. 이거 대입. 27 곱하기 a 3니까 그 27의 제곱, 27의 제곱, 뭐 3의 6승 뭐 이렇게 있겠지.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4 대입해봐. A5는 3에 그냥 이렇게 쓸게. 4 대입한 거야, 그랬지? 대봐, 봐봐. 이거 몇 대입하는지 되게 중요해.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치? 내 손가락 잘 봐. 4 대입하는 거야, 지금, 그치? 5 대입해서 A5가 나온 게 아니야, 지금, 그치? 그래도 봐봐. 4를 대입해야 A5가 나오는 거니까 4 대입한 거야. 곱하기 A 얼마? 4니까 얼마? 3에 10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알았지? 문제에서 이런 5번째 항, 4번째 항, 7번째 항 이런 거 물어보면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원하는 항을 찾아버리자. 요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빰. 빰. 빰빰빰. 자, 여기 226쪽에도 요 놈 가지고 일반항 찾는 방법이 주어져 있으나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자, 일반항 찾는 건 이제 이거 아까 앞에 거 이거 맛배기로 보여주고 이것만 하고 말 겁니다. 역시나 요 파트도 그 일반항 찾고 여러 가지 점화식을 알려준 그런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알았죠?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희망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내가 역시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꽤 많아. 점화식 유형 5개 설명하는데 한 3시간 가까이, 한 2시간 넘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엄청 깁니다. 요 단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을 설명하는데 한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녀석입니다. 자, 15-5번 볼게요. 15-5번으로 넘어갔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자, 연습문제 1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수직선 위에 어떤 점 Pn이 있고요. 첫 번째 규칙은 P1의 좌표는 2이고요. P2의 좌표는 3이랍니다. 오케이? 수직선의 좌표니까 좌표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알았죠? 수직선 위에 좌표니까 왜? 왜? 자, 그때 우리 문제가 봐봐. 규칙 2가 뭐라고 써져 있어? Pn 플러스 2는 Pn과 Pn 플러스 1 얘네 둘을 연결한 선분을 3대 2로 뭐 한 거래? 외분하는 점이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문제가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한답니다. 봐봐. 그럼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하고 그럼 Pn 플러스 1의 좌표를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 AN 플러스 1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한대. 그럼 P1의 좌표가 A1, P2의 좌표가 A2, P3의 좌표가 A3, P5의 좌표가 A5, 뭐 Pn 플러스 1의 좌표 AN 플러스 1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질문 A1이 얼마란 얘기야? A1이라는 게 어떤 녀석의 좌표야? P1의 좌표야. 얼마래? 아니,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다들 되게 하기 싫은 것 같은데, 그치? 얼마? 3, 그쵸? 그거 하기 싫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다. 안 그래? 비싼 돈 내고 다니는데 나는 있잖아. 이게 됐다 수업이나 자 봅시다. 자, 우리 고1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공식이죠. 그렇죠? 3대2 외분 얼마? 불러. 외분점 공식 3-2 1분의 안 써도 되겠죠? 불러. 계속 분자 3A 이렇게 생겼죠? 그 외분한 점이 뭐래? P n 플러스 1에. 근데 Pn 플러스 2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 그쵸? 그럴 거 아니야.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한다니까. Pn 플러스 2의 좌표가 AN 플러스 2겠죠. 그쵸? 따라서 내가 찾는 점화식은 AN 더하기 2는 3AN 더하기 1 빼기 2AN이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서 뭐 찾으래? 5번째 항 찾으래요. 그럼 5번째 항 찾으려고 내가 n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볼게. 불러. A 3은
3A2 빼기 2A1. 자, 얼마? 얘 얼마야? 얘 얼마고? 얘 얼마? 2니까. 그쵸? 계산은 얼마야? 5. 자, 2 대입해. 불러. A. 4는 3A3 빼기 2A2. 자, 얘는 5고 얘는 3인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15에서 6 빼니까 얼마야? 9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찾으면 한 번만 더 해보면 5번째 항 찾을 수 있겠지. 그치? 5번째 항은 니네가 직접 해보면 될 겁니다. 다음. 자.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주제가 농도예요. 농도. 이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농도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농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근데 있어서 그냥 우리 한 줄로 농도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봐봐. 농도는 사실 뭐냐면 백분율로 이제 쓰긴 하지만 백분율이라는 게 이제 비율이잖아. 그치? 그 전체에 있는 물과 소금을 합친 양 분의 소금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100%로 나타낸 거야. 그치? 비율이라는 게. 이 식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얘들아. 이거를 파악을 못한 친구들이 소금물 문제를 어려워했던 거야, 중학교 때. 자, 내가 이거 맨날 이것만 써주는데, 자, 봐봐. 농도가 6%짜리 소금물이 100g이 있고요. 농도가 9%짜리 소금물이 200g이 있습니다. 걔네 둘을 섞으면 첫 번째 질문, 농도 몇 g일까? 이건 뭐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도 하죠, 그쵸? 농도 얼마일까요? 응? 8. 어떻게? 6%는 있잖아. 이 농도가 6%는 얼만큼 들어갔어? 3분의 1만큼 들어갔어. 9%는 얼만큼 들어가 있어? 3분의 2만큼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돼? 얘네들이 속한 비율의 계산, 비율을 따져보는 거지. 전체 300g 중 100g이면 전체에 3분의 1 들어갔겠지. 전체 300g 중 200g이면 3분의 2가 들어갔겠지. 그치? 그러니까 소금의 양도 여기 있는 거 3분의 1, 여기 있는 거 3분의 2로 만큼 영향을 받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농도가 2. 얼마야? 6이야? 농도는 8%일 거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로. 오케이, 농도는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중학교 때 문제 뭐 다 이렇게, 중학교 문제 다 이렇게 풀면 다 풀립니다. 무슨 소금의 양이고 뭐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다. 자, 15-6번 볼게요. 연습 문제란다. 기본 문제 15-6번. 10%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반절 버린 다음에 6% 반절을 다시 추가하는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농도가 A1이래요. 알았죠? 오케이, 봐봐. 그럼 결국 맨 처음에 10%짜리가 100g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50g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6%짜리를 50g을 섞었을 때가 이게 1회 시행한 거잖아. 그치? 이해됐니? 이게 1회 시행한 거니까 요 녀석이 농도가 뭐겠어? A1%일 거야. 이해됐니? n번 시행했을 때 농도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농도는 A1이겠죠. 그쵸? A1 얼마야? 그렇죠? 50g, 50g이니까 영양 반절씩 해주면 되겠지. 10% 반절, 6% 반절. 얼마? 8%입니다. 됐나요? 봐봐. 그럼 두 번째 건 안 해볼 거고 n번째 걸 관찰할 거야. 봐봐. 농도가 AN이야. 얘가 50g이 있어. 여기다가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지금 n번 시행했을 때의 상태지. 그치? 이해돼? n번 시행했을 때의 상태잖아. 그치? 봐봐. 우리 문제에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론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좋지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만 관찰을 해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가 몇 번째 시행한 상태야, 지금? 농도가 AN%인 게 n번째 관찰한 상태야.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시행한다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거 50g 버리고 여기다 6%를 다시 50g을 섞어낸 상태가 이게 한 번 더 시행한 거니까 이때가 이런 상태잖아. 그치? 그럼 요 AN 플러스 1이라는 농도는 어떻게 결정되겠어? AN의 반절, 6의 반절만큼 생겼겠지. 이해됐니? 따라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3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됐니? 이렇게 관찰을 하는 연습이 사실 좀 많이 돼야, 이게 좀 이렇게 돼야 아까 전에 내가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찾고 이렇게 관계식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 다시 15-3번 봐봐. 내가 이걸 있잖아. 얘처럼 풀어볼 거야. 얘처럼 또 풀 거야. 뭐 A1은 이제 빵인 건 알고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관찰을 할 거야. 봐봐. AN이라는 게 이미 N쌍의 부부가 있었지. 그치? N쌍의 부부가 이 규칙에 맞게 이미 악수를 다 한 상태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쌍의 부부가 더 추가가 돼서 AN 플러스 1이 됐어. 그치? 그럼 추가된 악수의 횟수만 더해주면 되거든. 이해돼? 자, 봐봐. N쌍의 부부가 있어. 그럼 남자, 여자가 각각 몇 명씩? N명씩. 남자 N명, 여자 N명 있잖아. 그치? 거기서 한 쌍의 부부가 더 왔지? 내가 새로 온 부부의 남편이야. 그럼 이미 내 앞에 N쌍의 부부가 있어. 그럼 나는 악수를 몇 번 해야 돼? 2N번. 남자 N명하고 다 하고 여자 N명하고 다 해야 돼. 내 배우자 빼고 다 하는 거잖아. 그 다음 내 와이프도 내 여자야. 이제 새로운 부부의 여자야. 그럼 나는 몇 번 악수해야 돼? 2N번. 그럼 남자도 2N번 악수를 했고 여자도 2N번 악수했고 나머지는 지들끼리 악수한 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즉 몇 번의 악수만 추가로 발생해?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이 짓을 이런 연습을 좀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빨리 찾을 수 있긴 해. 근데 또 웃긴 게 모든 이렇게 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꽤 많아. 그런 문제들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찾아서 추론을 해내는 거야. 이런 식이겠구나 라는 걸 관찰을 해내는 그래서 점화식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거야. 알았죠? 됐나요? 요것도 여기다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하면 뭐 다섯 번째 항 찾을 수 있어요. 알았지? 그건 니들이 알았어 하시면 됩니다. 15-7번은 버리세요. 왜 버리냐면 어려우니까 위에다가 이것만 써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요 녀석의 이름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그냥 하자. 그쵸? 그냥 합시다. 일단 못 알아들어도 너무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지는 마요. 좀 어려우니까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그냥 하자. 시간 15-7번 기본 문제 15-7 원래 안 와. 오늘 아침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는 빼고 여기는 하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하자. 자, 볼게요.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합하여 N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N개를 흰 바둑돌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검은 바둑돌은 이웃해도 상관없지. 그치? 좀 모순이긴 한데 이 흰 바둑돌 아니, 검은 바둑돌이야. 이게 검은 바둑돌 이 흰 바둑돌, 오케이? 애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 이게 흰색 아니냐고. 뭐라 하는데 어쨌든 얘가 검은 바둑돌, 흰 바둑돌. 자, 그럼 봐봐. 흰 바둑돌만 이웃하면 안 되지, 그치? 자, A1은 그럼 바둑돌을 몇 개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한 개지. 한 개를 나열하는 건 검은 것만 놔도 되고 흰 것만 놔도 되지. 경우 몇 개? 두 가지. 바둑돌을 두 개를 나열해볼까? 근데 검은 거는 이웃해도 돼, 안 돼? 돼. 그럼 검은 거, 흰 거. 흰 거, 검은 거. 근데 흰 거는 이웃하면 돼, 안 돼? 흰 거 못 오니까 몇 개?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렇게 찾으면 하루 종일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찾으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어떤 규칙인지 파악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읽어보면 문제에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려잖아. 그치? 관계식을 구하라니까 나는 이 관계식을 찾는 것에만 역시 초점을 맞출 겁니다. an 플러스 2라는 건 몇 개를 나열을 했을 때 경우의 수야? n 플러스 2개를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야. 그치? 자, 그럼 그 n 플러스 2개를 나열한 걸 내가 분류를 할 거거든. 분류. 어떻게? 그 n 플러스 2개 나열된 게 막 다 있다고 해봐. 그 안에 맨 처음 시작이 검은 돌인 녀석이 있을 거고 맨 처음 시작이 흰 돌인 녀석이 있을 거지. 이해돼? 이해돼? 봐봐. 경우의 수를 세래. 경우의 수를 세래서 분류해서 셀 거야. 첫 번째, 처음 시작이 흰 바둑돌인 경우의 수를 다 세. 그 다음 검은 바둑돌인 경우의 수를 다 세. 그럼 여기 센 거랑 여기 센 거랑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지. 여기는 흰 바둑돌로 시작했고 검은 걸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겹쳐? 그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겹치는 것만 없다면.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에 흰 바둑돌로 시작할 거야. 자, 질문. 그럼 두 번째 무조건 뭐 와야 돼? 무조건 검은 거 와야지. 자, 지금 나는 몇 개를 나열하고 있다고? n 플러스 2개를 나열하고 있지. 근데 지금 몇 개 나열했어? 앞에 두 개가 고정돼 있어. 그럼 이 뒤에 몇 개만 더 나열하면 돼? n개만 나열하면 되지. 여기는 근데 이제 검은 돌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잖아. 그럼 흰색부터 와도 되고 검은색부터 와도 되지. 몇 개 나열할 거라고? n개 나열할 거라고. 그럼 여기에 나열되는 가지수가 얼마겠니? 그거 하나 n개잖아. a n가지가 있겠지. 이해돼? 이해 됐나 모르겠네. 자, 두 번째. 맨 앞이 검은 걸로 나열했어. 그럼 이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지. 그럼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면 얘 몇 개? 그치? 봐봐. 흰 걸로 세서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 an이야. 검은 걸로 시작해서 n 플러스 2개를 나열하는 게 an 플러스 1가지야. 그치? 그럼 결국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뭐다? 이 녀석이다.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는 왜 검은 돌 하나 더 있어? 흰색 뒤엔 무조건 검은 돌 와야 되잖아. 고정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선택지가 없다고. 근데 여기는 흰 돌부터 와도 되고 검은 돌부터 와도 되고 그냥 얘가 없다고 치고 n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얘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얘가 없다고 치고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는 흰색이 왔으면 무조건 검은색이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오고, 얘도 검은색이 왔으면 얘가 없다고 치고 여기서 아무렇게나 규칙에 맞게 n 플러스 1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을 거니까 a n 플러스 1가지가 있을 거야. 이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고 나도 아직. 이해됐니? 이해됐니? 요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이전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우리 아까 게 첫 번째 게 2 나왔고 두 번째 게 3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이 몇이겠어?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거 얼마? 5. 그 다음은 둘이 더한 거 얼마? 8. 그 다음은 둘이 더한 거 얼마? 13. 이렇게 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 찾는 게 난이도가 졸라 극혐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없고요. 어디 가야 있냐면 수학 경시대, 고등수학 경시대, KMO 이런 거 준비하는 애들만 배웁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런 거 준비하는 애들만 배우니까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아이고, 1부 끝. 1부 끝, 1부 끝. 자, 바로 이어서 해야 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할 겁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은 완전 다른 얘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뭐 하는 거냐면 슝슝 증명하는 파트입니다. 증명. 오케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냐면, 봐봐, 내가 뭘 보이고 싶냐면 어떤 등식이 모든 자연수를 다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대.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3개 대입해보고 한 3개 대입해봤더니 되네요. 이러면 되나? 될까? 내 마음속에서는 돼. 그치? 니네 맨날 그렇게 풀잖아. 그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하면 한 2-3개 대입해보고 되는 것 같아. 이러고 말잖아. 그치? 그건 니네 마음속에서 그런 거고. 그치? 누구한테 설명할 때 야, 얘는 1, 2, 3, 3개 대입해서 되니까 모든 자연수 집어넣어도 다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말도 안 돼. 그치? 그치? 그러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실제로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한 걸 다 보여줄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그래서 무슨 방법을 선택을 할 거냐면 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도미노 그림 같은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할 거야. 자, 이걸 밝히는 거지. 한 문장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봐봐, 잘 봐, 잘 봐. N일 때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가 성립하면 얘 다음도 성립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이걸 밝혀줄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모르겠네. 다시 봐봐. 1, 2, 3, 4, 5, 6 원래는 이렇게 쭉 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증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딘가 K가 있어. 자연수 중에 어딘가 K번째 숫자가 있다.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얘가 성립하면 얘 다음 것도 성립합니다 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해놓을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도미노 같은 거야. 봐봐. 도미노를 이렇게 세워. 도미노를 이렇게 세우는 건데 자, 나는 어떻게 도미노를 세워야겠어? 얘가 쓰러졌을 때 얘도 쓰러지게끔 도미노를 세워놔야지. 그치? 얘랑 간격을 막 이만하게 해서 얘가 쓰러져도 얘가 안 쓰러진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도미노를 적당한 간격으로 얘가 쓰러지면 얘가 쓰러지게끔 세워놔. 이게 첫 번째. 이게 사실 이게 첫 번째지. 그치? 도미노를 쓰러뜨릴 때. 그럼 그렇게 다 세워놨다? 그런다고 해서 도미노가 지가 알아 쓰러져? 그러지 않지. 난 무슨 짓을 해야 돼? 맨 앞에 그 도미노를 건드려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게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방법. 첫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야 돼. K번째가 쓰러지면 그 다음 것도 쓰러지게끔 세워야지. 그치? 그 다음 뭐 해야 돼? 첫 번째 건 내가 직접 손으로 쓰러뜨려야 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증명을 하겠다고 하냐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증명은 아니고 자연수 이름 좀, 단원 이름 좀. 수학적 귀납법. 언제 쓰는 거냐? 자연수 조건. 성립하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수능 단골 문제예요. 빈칸 넣기로. 증명 과정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걸로 아주 초단골 문제입니다. 애들이 진짜 못해요. 그 빈칸 넣기를. 왜 못하냐면 빈칸 넣기를 눈으로만 쳐다봐서 그래. 중학교 문제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문제의 빈칸 추론,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좀 이따 볼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빈칸 넣기 문제가 있잖아. 설명이 다 써있지 않아. 중간에 몇 줄씩 생략돼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생략된 걸 눈으로만 보고 안 찾아져. 뭐 천재도 아니고 무슨 안 찾아진다고. 그 증명 과정을 손으로 직접 다 써봐야 돼. 알았지? 빈칸 넣기 문제는 쳐다보고 푸는 게 아니야. 일일이 직접 다 손으로 써버릇해야 하는 문제야. 알았지? 요 파트는 대부분의 시험지에서 빈칸 넣기 문제로 나오는데 그 빈칸 넣기를 눈으로만 보고 찾을 수 있는 건 극히 쉬운 것 극소수 일부분밖에 없어. 나머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 직접 다 써봐야 돼. 자, 순서 첫 번째는 봐봐. 1번 A1을 아니 N이 1일 때는 직접 대입해보고요.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제인 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 두 가지를 해놓고 나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대. 근데 K일 때 성립하면이라는 게 K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알았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얘가 성립하면 얘 다음 것도 성립한 데가 증명됐어. 만약에. 근데 내가 그럼 1일 때 성립한다고 직접 대입해서 증명되는 걸 밝혔어. 그럼 몇일 때도 성립함이 보장이 돼.
2일 때 성립함이 보장이 되지. 그럼 봐봐. 2일 때 성립함이 보장이 되지. 그럼 2일 때 성립함이 보장이 된다가 앞으로 와봐. 그럼 몇이 또 보장이 돼? 3. 3이 성립하면 그 다음 뭐가 보장이 돼? 4. 즉 봐봐. 얘 해놓고 얘 하나만 내가 직접 증명을 해놓으면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가 보장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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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이해돼? 만약에 봐봐. 내가 n이 3일 때 성립함을 직접 대입해서 보여놨다.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함을 이용하여 n이 뭐 k 플러스 2일 때 성립함만 보여놨어. 지금 이렇게만 증명을 해놨다 이거야. 그럼 몇일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냐면 3일 때 성립하는 거 가지고 그럼 몇일 때 성립함이 보장이 된다는 거야. 5일 때. 얘 가지고 몇? 7. 얘 가지고 몇? 9. 이런 게 성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즉 8일 때는 이 식 가지고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이해돼? 자, 질문. 그럼 얘 가지고 1인 거 성립함을 1인 거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준아.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야. 질문.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 역은 거짓이야? 참이야? 몰라요. 상관관계가 아예 없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어도 역도 참인 것도 있고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역이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보통은 거짓이에요. 즉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없지. 숫자를 2줄이려면 k 플러스 1때 성립하면 k도 성립한다. 얘가 돼야 숫자 2줄인 것도 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이해됐니?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1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를 증명했다고 쳐도 이 녀석이 여기 성립하는 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도미노를 내 손으로 쓰러뜨려야 돼. 얘 증명해놓고 5를 대입해서 확인을 했으면 5 이상의 숫자만 참인 게 증명이 되는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메커니즘 자체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이 증명 문제가. 오케이? 메커니즘은 요거밖에 없어.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이제 요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식의 형태가 얼마나 간단하게 생겼니? 복잡하게 생겼니에 대한 차이가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을 합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볼게요. 봐봐. 1, 3, 5, 7 해서 2n-1까지 더한 거래. 즉 이게 홀수를 n개를 더한 거거든 지금. 걔가 n제곱이 된다라고 내가 지난번에 공식으로 한번 간략하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건 시그마 공식으로 쓴 거고요. 자, 얘를 다음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뭐 책에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내가 쓴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봐봐. 몇 개라고 이게 지금? 지금 n개야, 그치? 이게 n개잖아. n개의 홀수합이 n제곱이라는 얘기 알았지? 그럼 요 공식이 의미하는 건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얼마라는 얘기야? 몇의 제곱? 이걸 실제로 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개의 홀수합이야? 3개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1, 3, 5, 땡땡땡 15까지 하면 이게 홀수 몇 개의 합이야? 8개의 합이야. 여기다 몇 집어넣어야? 15 나와. 몇 번째야? 알겠어? 수열 왜 배우는지 알겠니? 방금 알겠어? 수열 왜 배우는지 알겠어? 여태까지? 이래서 배우는 거야? 찾아야지.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몇 개니 물어보면 있잖아. 어이씨, 이거 하지 말라고 수열 배운 거야, 알았지? 몇 번째, 봐봐. n이 자연수일 때의 함수잖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잖아. 내가 왜 배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게 부여가 되는 녀석이야. 그치? 그니까 그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얘가 앞에서부터 몇 번째 쓰여져 있는 숫자인지 찾을 수 있을 거잖아. 그치? 이래서 배우는 거야. 수열을 그래서 배운 겁니다.
1, 3, 5, 7 하면 등차수열 2n-1 생각하고 15, 8 대입하면 나오네. 8번째 항이네. 아이씨 8번째 녀석이네. 그러니까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합이 얼마란 얘기야? 8의 제곱이란 얘기야. 이해돼? 지금 요 공식이 의미하는 게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냐? 하나 모르겠네. 하나 모르겠네. 자, 볼게요. 자, 다음이 성립함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n이 1일 때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야, n이 1일 때라는 건 좌변에 숫자가 뭐 있는 거야? 1 하나 있는 거야. 1 하나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n이 2일 때는 좌변이 1, 3인 거고, n이 3일 때가 좌변이 1, 3, 5인 거고, n이 4일 때가 좌변이 1, 3, 5, 7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변은 n이 1일 땐 1의 제곱, 2일 땐 2의 제곱, 3일 땐 3의 제곱, 4일 땐 4의 제곱인 거야. 알았지? 1의 제곱. 성립해, 안 해? 성립해. 오케이?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가정을 해서 샬라 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여기 지금 내가 쭉 비워놓은 거 여기다 증명 과정을 쭉 쓸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가정에 의해서 뭐가 되고 뭐가 돼서 이게 된다. 이걸 볼 거라고. 선준이 집중해라. 선준이 집중해. 선준 집중하라고. 집중해야 돼.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는 게 막 내 눈에 보여. 근데 집중력이 떨어질 때 너의 행동이 뭔지 알아 혹시? 그냥 무조건적으로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어도 집중해야 돼. 봐봐.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3, 5 띵띵띵. 질문. k번째 숫자 뭐라고 써져 있겠어? 그렇죠? 얘가 뭐가 된다? k의 제곱이 된다. 이게 성립한다고? 아니야. 가정만 한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양변에 EK 플러스 1을 더할 걸. 더하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기다려봐봐. 1, 3, 5, 띠리링, EK-1 더하기 EK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그치? 우변이 K제곱 플러스 EK 플러스 1인데 얘 뭐야? K제곱 플러스 E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질문. 여기다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대입을 해봐봐. 오케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이 어떻게 생겼겠어? 항이 몇 개겠어? K 플러스 1개겠지. 그럼 1, 4, 5, 7에서 마지막 숫자가 뭐가 써져 있겠어? 이 K 플러스 1이 써져 있고 우변은 뭐가 돼 있겠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 있겠지. 이해돼? 이해돼? 즉! 요 식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내가 질문. 요 식은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만든 거야? 아니야. 뭐 한 거야? K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식을 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찾아낸 식이야. 등식의 성질 중에 그런 거 있잖아. A와 B가 같으면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C도 같다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만약 얘가 성립 안 하면 얘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치? 즉 얘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따라서 요 식을 보는 순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해돼? 이해돼? 얘일 때 성립하면 이게 되면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만약 얘가 되면 얘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세훈이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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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얘는 왜 2K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요 자리를 결정해 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뭘 더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 줘야 하거든. 뭐가 더해진지 알겠어 지금? 왜 2K 플러스 1인지 알겠어? 여기에 K번째 항엔 없고 K 플러스 1번째 항엔 있는 그 녀석을 찾은 거야. 이해돼? 좌변에 K일 땐 없고 당연히 N일 때 항이 N개니까 K일 땐 항이 K가 K 플러스 1일 땐 K 플러스 1개겠지.
하나 차이 나잖아. 그 하나를 찾아서 뭐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뭐 이렇게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문제마다 계속 달라져. 알았지? 문제마다 계속 달라집니다. 문제마다 계속 달라져요. 자, 이 엄청 쉬운 문제였고요. 이거 가지고 15-8번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15-8번. 아, 목이 너무 아프다. 아이고, 둥둥둥둥둥. 귀납법 백지에다 증명하는 문제를 하나 낼 겁니다. 알았죠? 귀납법 백지에다가 증명하세요. 이딴 문제를 하나 낼 거여서. 자, 이 증명 과정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 알았지? 진짜 이거 그 등차수열 일반항부터 머릿속에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면 진짜 다음 시험 있잖아. 5개도 못 맞출 거야. 등차수열, 등비수열, 일반항 이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어느 정도 니네가 백지에다 쓸 수 정도는 있어야 돼. 백지 하나 딱 펴놓고 자, 등차수열 아는 거 다 적어봐. 등비수열 아는 거 다 적어봐. 시그마 배운 거 다 적어봐. 뭐 있나? 뭐가 생각나나? 이거 어느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지. 그치? 그냥 칠판에 들었을 때 알아. 풀이 들었는데 이해가. 아니, 니네 영화 보면 다 이해 가잖아. 무슨 내용인지. 그치? 그럼 질문. 그럼 니네 그 영화 대사를 다 외운 거야? 뭔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영화 봐도 다 이해 간다고.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 가고. 그럼 그 내용이 이해가 가면 너희도 그런 영화를 하나를 시나리오를 쓰라 그러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없잖아. 그치? 완전 다른 얘기야. 그치? 그치? 봐서 이해가 가는 건 너희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축구 봤어! 막 호날두 골 졸라 멋있게 넣었어. 그럼 내가 공 들고 운동장 나가. 그렇게 돼? 안 되지. 그치? 막 아이돌 막 나와서 춤 췄어. 오씨 막 이뻐. 아우 춤 엄청 잘 춰. 내가 200번 봐서 너무 잘 춰서. 그럼 내가 그 아이돌 돼 있어? 안 돼 있지.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적어도 그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기 위해서 봐봐. 니들 어떻게 무슨 수련회 가서 막 장기자랑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막 모여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막 하루 종일 그 막 춤추는 연습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 아이돌이랑 똑같이 출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막 일주일 연습했는데도 그럼 비슷하게 흉내만 낸다고. 그런다고. 그치? 이 세상에 모든 게 있잖아. 그냥 본다고 이렇게 맞아 이해돼. 이해가 됐어. 난 똑똑해. 어이씨 난 배웠네.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도 않지. 15-8번 기본 문제. 15-8번 볼게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너희는 지금부터 있잖아. 모르는 공식이야. 얘를 알았지? 살면서 처음 보는 식이 알았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증명하래잖아. 왜 성립하는지 모르니까 증명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우리 뭐 시그마 공식에서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지만 알아 몰라? 몰라. 알았지? 지금부터 몰라. 알았지? 모르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라는 건 좌변에 뭐밖에 없다는 거야? 1의 제곱밖에 없다는 거야. 얼마야? 1이라는 거야. 알았지? 우변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치? 대입한 거 불러볼까?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부르라고 해놓고 나 혼자 대답해. 그치? 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 좌변이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어? 1의 제곱, 2의 제곱, 점점점 k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우변은 어떻게 생긴 거야? 6분의 1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생긴 거야. 자, 양변에 삐리리를 더하면 자, 요 삐리리를 찾을 수 없는 친구들은 내일 시험도 못 볼 거예요. 이거 하나 틀립니다. 자, 뭘 더해야 할까요? 그렇죠.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야겠죠.
내 좀 전에 말했지. 뭘 찾아 더해줘야 된다 그랬냐면 얘가 k 플러스 1일 때 좌변 k 플러스 1개의 항의 상태와 k일 때의 좌변 그 k개의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없는 녀석을 찾아서 더해줘야 돼. 알았지? 그렇지? k 플러스 1일 때는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끝날 거고 그 앞에 k 제곱도 있을 거야. k 마이너스 1의 제곱도 있고 k일 때는 k의 제곱에서 끝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하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녀석을 찾아서 더해주면 좌변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k의 제곱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이 좌변인 거고, 그치? 우변도 6분의 1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 뭘 더한 거야? k 플러스 1에 제곱을 더한 거예요. 자, 이거 뭘로 묶을 거냐면 k 플러스 1로 묶을 거야. 뭐 6분의 1로 묶어볼까?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을 거야. 뭐 남아? 앞에 괄호 k, 2k 플러스 1. 뒤에 거 뭐 남아? 6k 플러스 1 남아. 분모 6도 하나 묶어냈잖아. 그치? 그러면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2k 제곱 6k, k니까 플러스 7k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쵸? 인수분해 돼야 안 돼? 괜찮아, 그치? 그럼 6분의 1에 요놈 k 플러스를 여기다 쓰고 뭐부터 쓸까? k 플러스 2부터 쓸게. 또 뭐 남아? 2k 플러스 3. 여기까지 됐지? 요 식에다가 우변에 k 플러스 1 대입해봐. 이게 되나? 되죠? 되지? 조식의 우변에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보라고. 안 돼? 되잖아? 그치? 내가 근데 지금 이 식은 여기다 k 플러스를 대입해서 만들었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요 k일 때 성립한다 꼭 가정된 식을 이용하여 그 식의 그 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치? 즉 그럼 등식의 변형만 이용한 거니까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얘도 성립하겠지.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치? 그리고 문제 그 해설지 보면 맨 마지막 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요놈과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써주면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쓰면 증명이 마무리가 돼요. 아유 힘들다. 이게 등식의 증명이고요. 그 오른쪽은 부등식이지. 부등식은 하지 맙시다. 왜냐면 어렵거든. 부등식은 어려워요. 대신에 연습 문제 하나 볼게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어딨니? 연습 문제. 자, 15-20번 볼게요. 15-20번. 내가 이거 풀어드릴 거야. 연습 문제 15-20번. 뚱뚱 뚜둥. 자, 연습 문제. 자, 역시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랍니다. 이것도 역시 부분분수이지만 부분분수를 쓰지 않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래요. 아니 왜 쉬운 부분분수 놔두고 왜 이렇게 증명을 하냐에 대해 만약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 이런 대답이야. 이건 쉬운 거니까 귀납법을 해도 부분분수도 어렵지 않게 되는 건 귀납법으로 해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실전 문제에 있는 것들은 살면서 처음 보는 식들이 나와 있을 거야. 그치? 귀납법이 아니고선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녀석들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쉽게 생긴 모양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자, 부터 디리리리리 n 더하기 1 분의 1. 자, 요 녀석이 n 플러스 1분의 n이 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랍니다. 첫 번째, 그럼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 좌변은 뭐밖에 없는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하나 있는 거지. 그치? 얼마야? 2분의 1이고. 자, 우변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야. 그치? 1 대입하면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성립해야 하네? 성립합니다. 그치? 슉슉. 자, 두 번째.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말 쓰기 기니까 이렇게 쓸게, 알았지? 자, 그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띵띵띵 K 플러스 1분의 1이 K 플러스 1분의 K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주어진 식의 양변에 삐리리를 더하면 요 삐리리는 어떤 녀석일까요? 그쵸? 어이씨, 잘하네. 얘를 더하면 이렇게 대답이 빠르빠르 나오는 반이 별로 없는데. 자, 더하면 좀 귀찮아. 팔 아파. 슬슬 팔이 아파. 슬슬 팔이 아파. 2 곱하기 3분의 1 띠리리 띠디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이 좌변이고요, 그쵸? 우변은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아이고, K.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통분해야겠지, 통분 우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통분해야지, 그치? 얘 통분하면 인수, 얘 뭐식이냐? 얘 분모 문제에 뭐 곱해? K 플러스 2 곱하지. 그럼 K제곱 플러스 2K 뒤에 있는 플러스 1까지, 그치? 그냥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돼? K 플러스 1 제곱이니까 하나에 약분 돼야 안 돼? 되지. 뭐 남아? 그럼 즉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따라서 얘만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언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해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메커니즘 자체는 이해가 가죠, 그쵸? 이해가 가죠. 부등식은 안 할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빠밤. 어디 있니? 자, 15-10번으로 넘어와서 기본 문제. 얘는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떤 명제가 봐봐. Pn과 Pn 플러스 1 중에 하나가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즉 Pn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입니다. 요걸 가지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래요. 아까 전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만 증명해놔도 얘 없으면 말짱 꽝이야. 여기가 만약 3부터 증명돼 있어? 그럼 1과 2일 때는 참임을 보일 수 없는 거야. 그치? 저것만 가지고. 그렇듯이 이것만 가지고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 왜? 내가 처음 쓰러뜨릴 도미노는 찾아줘야 돼. 알았지? 이해됐니? 자, 그럼 만약에 P1이 참인 걸 내가 밝혀냈다고 해봐. 알았지? P1이 참이라는 건 문제에서 n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 P1이 참이라는 건 n이 지금 1이라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n이 1이야. n이 1이면 P1이 참이다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해서 몇이 참임이 밝혀져? P3이 참인 게 밝혀졌지. 그치? 그럼 봐봐. n이 2라고 해봐. n이 2일 때는 여기가 P3이 들어있지. 그럼 P3이 참이면 n이 2일 때니까 P 몇이 참이야? 4가 참이야. 이런 식으로 4가 참임을 밝혔지. 그럼 또 n이 이번엔 4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P4가 또 들어있지. 뭐 P5가 여기 들어있지. 그럼 6이 여기 있겠지. 근데 n이 3이라고 하면 P4가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럼 P5가 여기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럼 P4가 참이면 P5도 참이고 P6도 참이고 다 되지. 그치? 뭐가 하나가 안 돼? 2가 하나 안 돼. 그치? 즉, 이 조건만 가지고는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없지. 마찬가지로 이번엔 그 P1 말고 P2부터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 그럼 n이 1이라고 해봐. 그럼 요 자리에 P2가 들어가지. 그럼 이거 가지고 P3이 참인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이해돼? 자, 이번엔 그 다음에 n이 2라고 해볼까? n이 2라고 하면 여기에 P3이 들어가지. P3이 참이니까 P4가 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전부 다 참이라고 할 수 있지만 P1이 참인 건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즉 얘만 참이라고 해도 얘를 모르고 얘만 참이라고 해도 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서 참이려면 뭐가 몇 개가 필요해? 요렇게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죠? 필요한 조건은 P1과 P2가 모두 참이다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게 귀납법 메커니즘이야. 자, 15-17번 아래 거 유제도 내가 풀어줄 겁니다. 아래 거 유제도 좀 보면 얘 또 되게 재밌어. 이번엔 봐봐. 자연수라고 써져 있나 범위가? 정수 n에 대한 명제잖아. 그치? 그럼 정수는 사실 시작점이라는 게 없어. 왜? 정수라는 건 일씩 계속 커져가도 무한히 계속 정수가 있고 일씩 작아져도 정수가 계속 있잖아. 자연수라는 건 제일 작은 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정수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지. 즉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봐봐. 도미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도미노가 있는 거지. 도미노가 이쪽도 있어.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다 있는 거야. 나는 이게 다 쓰러뜨리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어떤 거는 가운데 있는 걸 이쪽에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넣고 이쪽 것도 쓰러뜨리고 이쪽 것도 쓰러뜨려야 돼. 그치? 근데 이쪽 것만 쓰러뜨린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 이쪽 것만 쓰러뜨린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 근데 봐봐.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돼?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이쯤에서 시작해도 양쪽 다 건드리면 다 쓰러뜨릴 수 있지. 좀 이쯤에 시작해서 여기서 딱 해도 다 쓰러뜨릴 수 있어. 이해돼? 즉 정수 범위에서는 어차피 일씩 커지는 것도 일씩 작아지는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그래서 이 A, B, C, D 이 5가지 조건 중에 3가지를 증명했을 때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이 보인다 라고 하려면 일단 D랑 E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n이 참이면 걔보다 1 큰 수도 참이다 하나랑 n이 참이면 걔보다 1 작은 수도 참이다 하나랑 이 2가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2가지에다가 나머지 하나는 A, B, C 중에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처음 증명을 시작하는 도미노는 0번째, 1번째, 마이너스 1번째 뭐든 상관이 없지. 1번째 해도 1 가지고 1씩 커지는 거 증명해놨고 여기서 1씩 작아지는 거 증명했으니까 다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 몇 번? 5번. D, E가 같이 있는 것만 답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죠? 그쵸? 아 힘들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가 좀 특이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교육과정에 없고 이런 걸 좀 빼야 하니까 유제 1번 푸시고요. 유제 1번이 안 풀린 친구들은 위에 기본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3번 푸시고요. 유제 5번 푸시고요. 그 다음 유제 9번 푸시고요. 12번 푸시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면 피보나치는 안 해도 되고요. 점화식 유제 15번 푸시고요. 그 수학적 귀납법. 유제 17번도 다시 푸시고요. 연수 문제 이게 거의 풀 게 없어. 왜냐면 거의 대부분 다 일반항 찾으라는 문제밖에 없어서 뭐 푸냐면 연습 문제 10번에 1번 관계식만 구하세요. 연습 문제 1번에 10번에 관계식만 구하시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15-13번에 관계식을 구하세요. 관계식은 구하세요. 관계식 구해서 얘는 일식 대입하다 보면 답이 나오면 그 답 찾을 수 있어요. 10번에 1번만 풀면 되고요. 13번 풀면 되고요. 다음 16번 푸시고요. 17번 푸시고요. 20번 내가 증명해 준 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만큼만 합시다. 뭐 사실 요만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파트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도 했고 교육과정에 빠져있는 내용들이 너무 일단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 건데 내가 또 말했지만 이게 너무 궁금한 친구들은 따로 연락하면은 내가 또 역시 무조건 링크는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하고 뭐 시험 보고 뭐 그럽시다. 수업 끝.